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그 효과는 어떨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 이전부터 계속 예측은 분분한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번 달 말,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언제든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당장 내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 기존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할 때는 이틀이나 3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사자의 참석권을 보장하고 또 주변의 경호 대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 중에 최장 시간 평일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11일이 지난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계산해도 심리가 가장 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긴 상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 모두가 이 탄핵 선고가 언제 내려지는 거냐 이런 부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이야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날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 평의에서 선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외부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과 쟁점이 일부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헌 재판관 미임명의 이 중대성 쟁점이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이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다만 4월 중순에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넘기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재판관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청문회라든지 이런 선출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변론 갱신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몇 달은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언제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집중해가지고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렸었는데 우선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쟁점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쟁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집행,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입니다. 네.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면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에는 선포 시점에 비상사태였는지, 또 총리를 통한 건의나 국무회의 심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위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도 결정문에 담겨야 될 것이고요. 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각, 각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각과 각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양쪽 모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각하 결정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본안 판단을 내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본안 판단에 가지 말자 이런 재판관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거나
아니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이 절차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결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 자체를 판단을 하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동일한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 이유로 다시 소추할 수가 있다. 이 점이 기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각 결정이 난다면 계엄을 이유로 다시 탄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한데 탄핵의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지만 파면하지는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로 직무행위에서 위헌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이 위법이 인정되지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국회 소추단 측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국회 소추단은 탄핵 인용을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용 결정이 난다면 파면 이외에 뭐 또 다른 효과가 발생하나요? 이 보수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탄핵 심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은 그 즉시 파면이 됩니다. 네. 단심제라서 별도의 이의 절차나 상소 제기가 없고 그리고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게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이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